공중파에 나오지 않는 기사를 읽는 시간, 조슈아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사에 나와 있는 기들을 타이틀과 기사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3.1절 광화문 뒤덮은 보수단체 태극기 집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3.1절 어제 맞이해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주최한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헌 반대, 한민동맹 강화, 자유통일을 위한 헌신 등을 주장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광화문 광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도 참가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중파 언론에서는 몇천 명, 몇만 명으로만 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150만 명이 이날 참가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청와대가 주도한 북한 집단 접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월 25일 제14강수 김영철과 제75강수 리석근이 이끄는 8명의 대낙 공작단원들이 청와대가 주도한 007 작전에 의한 남한으로 침투했다. 유일한 경로인 통일대교가 한국당 등에 의해 봉쇄되다 적에게는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군사도로를 통해 침투시켰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대낙 공작단은 워커힐로 직행했다. 워커힐 호텔 17층에는 1박에 1,800만원 하는 스위트룸이 있다. 바로 이 방에 천안함 장병들을 도륙한 인간 백전 김영철을 모신 것이다. 17층은 모두 북한 거지 놈들이 차지했고 17층은 모두 통일부 상황실로 이용됐다. 뉴스타운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주도한 북한 집단 접선 사건이라는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 월간조선 뉴스룸에서 미국 지난주 비밀리에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검토 회의 가졌다. 전자 발발 시 미군 병력 장비 소집 북한 타격에 초점을 맞춰졌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비밀 작전 전시 작전 계획 검토 회의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현지 시각 뉴욕타임즈가 군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 사령관들은 탁상훈련으로 불리는 전시작전 계획을 하와이에서 며칠간 논의했다. 라고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에서 이런 타이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뉴스시에서 UN 인권이사에서 북인권 집중포화라고 하면서 미 강력한 결의안을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성호 씨와 탈북자들의 초대해서 북한 인권 상황 등을 간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영국, 일본, 캐나다, EU 등 이사국들이 북인권 지적을 세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인권이사에서 강력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서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 메리 캐서린 피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 대행은 28일 현지 시간 열린 7차 UN 인권이사의 고위급 회기 기조 연설에서 북한이 UN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과 부르딘, 시리아, 이란 등 여러 나라들이 인권이사의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특별 보고관들이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담은 뛰어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많이 관심들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 편성한 일본, 명분은 북한 때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올해 연도 방위비 5조 1911억 원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위대에 적 공격 능력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본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증 의원은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보다 0.3% 증가한 97조 7,128억 엔 규모의 2018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보냈다.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 1,911억 엔의 방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도 그 방위비 편성을 많이 올렸습니다. 또 서울경제에서 트럼프 글로벌 무역 전쟁 선포, 한중의 보복, 일본엔 TPP9의 트럼프 통상서 노골적 정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법 그 301조로 한중 등이 이익이 못 내게 할 것을 공세하고 FTA에 균열 염두, 그다음에 미일 중심 무역 동맹 길도 열어뒀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사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 투하 직전인 2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연내 무역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간행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례 없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 한국 등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전면적 무역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농산품 틈을 거론하며 무역보복을 시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을 압박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과는 더욱 긴밀한 통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북한을 둘러싼 안보 정책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하나의 중국, 건드린 미국, 대만 여행법,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달 28일 미국과 대만의 기밀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대만 여행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AFP 통신 등의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미국과 대만 양국 고위 공직자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대만 여행법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대원칙인 하나의 중국 인정을 요구해온 중국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월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아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AFP 통신은 이 법안의 상원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점을 미루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만 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간 모든 수준에서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대만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관리들과 만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중국 지도부가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차이밍원 대만 총독실은 이날 대만 여행법의 미 상원 통과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가장 중요한 우호국 중 하나라며 대만 여행법 승인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고 대만 타이완 뉴스가 전했습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대만 여행법의 미 하원 통과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라며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 관계의 긴장은 물론 중미 관계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데일리안에서 문정인 미 북
미국에서 북인권 단합 압박은 답 안 나와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강력 대북 압박 차원에서 인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절대 답이 안 나온다며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정부가 북미 중재를 위해 신중한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문정인 특별보좌관의 사전 조율 없는 돌출 발언은 외교 혼선 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제기된다. 문재인 특보는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핵 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 압박을 가하다 보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특보의 대북 돌출 발언은 북한의 올림픽을 체제 선전에 쓴다는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둬야 한다. 그래서 2018년 1월 29일 날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했고요. 아이스하키 팀, 다이팀 정부로서는 도박이지만 해볼 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1월 29일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1월 10일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김정은은 강단 있는 지도자, 핵무장력 완성한 점은 하나의 강점. 그래서 11월 4일 날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참수작전 이름에 적대할 수밖에 미국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2017년 9월 국내 매체와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 자산 및 연합훈련 축소할 수 있어 라고 해서 2017년 6월 워싱턴 DC 세미나에서 얘기했고,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해서 2017년 9월 국회 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현실 진단에 동의한다 라고 해서 2017년 9월 국회 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 일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한국말 배우는 중국군 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초 북중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대규모 훈련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훈련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측에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중국군이 병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훈련소에 가서 배우는 것처럼 네. 멈춰,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네. 결국은 중국군이 이제 한반도 유사 상황에 북한에 진입했을 때 네. 군사가 맞닥뜨린 상황을 대비해서 아하.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 이런 내용을 A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문재인 정부 북한군을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널 L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북미 대화에 걸었던 기대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한반도 전쟁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대화 기조를 북미 대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을 밝힌 문정인 특보. 하지만 불안한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상당히 지금 상황은 좋죠. 그러나 우리 아무 대통령은 지금 살얼음을 걷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지난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해 테이블탑 훈련이라는 작전명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핵시설이 핵심 타격 목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 등이 작전을 진두 지휘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군사작전 수행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eems to be good things going on in the peninsula right now. We'll have to wait and see now that the Olympics is over exactly where that goes. 비핵화라는 대화의 전제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겠다는 미국과 북한의 침묵 속에 한반도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다음 달에 미뤘던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진행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4월 첫째 주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기도 그렇고 국방장관은 즉답을 피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자, 이렇게 그 한미 군사 훈련에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낭비리라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주국가 북방을 위해서 방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까지 우리가 한 사람이 힘쓰는 것 같지만 이렇게 7,000명 이상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 분들이 알아주시고 그것을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